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블랙스완이 덮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넘게 폭락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를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대형주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삼성전자가 장 초반부터 7% 넘게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논하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오늘 쏟아진 공포의 진짜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의 진원지는 바로 간밤의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미국 시장을 이끌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대 급락세를 맞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에 거대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가 10% 넘게 폭락했고 인텔과 AMD, 엔비디아까지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와 호주 증시까지 일제히 하락 출발하며 글로벌 증시 전체가 반도체 쇼크에 전염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견고하던 반도체 제국을 뒤흔든 결정적인 트리거는 뜻밖에도 빅테크 기업 메타에서 나왔습니다. 메타가 자신들의 이니어 AI 연산 능력을 활용해 본격적인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시장은 이 뉴스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메타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서버와 메모리를 천문학적으로 사들이는 가장 든든한 수요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컴퓨팅 파워를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에 거대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무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수요를 훌쩍 뛰어넘는 과잉 투자가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 정작 AI를 활용한 실제 수요와 수익 모델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시장의 뇌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대비 실제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까지 투심을 압박했습니다. 공개될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졌다고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물가 관리가 역점이라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내놓았습니다. 엇갈린 매크로 시그널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주식을 팔고 현금을 주자는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장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AI 산업의 수요가 붕괴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것일까요? 금융투자업계의 시장 전문가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이번 급락의 진짜 본질은 AI 수요의 둔화가 아니라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주도주에 쌓인 지독한 피로감과 차익 실현 욕구입니다. 지난 2분기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7%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가 무려 99% 가까이 폭등하는 기록적인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며 피로감이 한계치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뉴스는 스마트머니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차익 실현의 명분을 제공해준 셈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 그동안 장부상으로만 쌓아두었던 막대한 수익을 현금으로 확정짓기 위해 쏟아낸 기술적이고 심리적인 조정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냉정한 분석입니다. 메타의 움직임 역시 이미 구축해둔 막대한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화 전략일 뿐 산업 자체의 후퇴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도체 역사나 대형주 장세를 돌아보면 이런 일시적 폭락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 대고황기나 AI 장세 초기 국면에서도 실적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디어의 부정적인 뉴스 한 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5%에서 7% 이상 무장 해제되듯 주저앉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 메이저들은 언제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개인들의 악성 매물을 털어내고 새로운 바닥을 다지는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작의 끝에는 언제나 실적이라는 하드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진짜 체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증명하는 명확한 하드 데이터가 바로 어제 우리 눈앞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의 6월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70.9% 증가하며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볍게 찢어버렸습니다.
꺾여버렸습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반도체 수출입니다. 5월에 169% 증가했던 반도체 수출 수치가 6월에는 무려 199.5%로 수직 상승하며 멈추지 않는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로 선명하게 찍히고 있는 이 막강한 실적 모멘텀은 과잉 투자 논란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메타의 행보를 공학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메타가 컴퓨팅 파워를 파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 시장의 발작을 불렀지만 이들이 보유한 잉여 연산 능력을 외부 클라우드로 개방한다는 것은 AI 서버 지출을 줄이겠다는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선제적으로 구축해놓은 초대형 인프라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자산 효율화 전략에 가깝습니다. 칩을 덜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 칩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의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패권 경쟁 구조를 보면 이 과잉 투자 논란의 허구가 드러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메타까지 가세한 AI 인프라 전쟁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단선적인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설령 단기적인 수요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 경쟁사에게 영원히 시장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들의 하이엔드 메모리와 반도체, 입도 선매 구조는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메타의 뉴스는 생태계의 붕괴가 아니라 인프라 활용 방식의 진화일 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썰물처럼 빠져나간 수급의 새로운 도착지입니다. 과거 5월이나 6월 초처럼 반도체가 무너지면 코스피 전체가 피를 흘리며 붕괴하던 장세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거대한 자금들은 증시 밖으로 영원히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되고 억눌려 있던 전력기기와 방산, 그리고 바이오 섹터 등으로 아주 발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와 초고압 전력 케이블 관련주 쪽으로 묵직한 돈이 몰리는 이유를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메타가 잉여 컴퓨팅 파워로 클라우드 사업을 하든 다른 빅테크가 자체 칩을 설계하든 결국 이 모든 산업의 뼈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전력을 감당할 물리적 인프라망이 쉼없이 깔려야만 합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국내 전력 소부장 생태계로 강력한 정책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증시의 체력 자체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방증입니다. 미국의 금리 부담이 이전보다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거시적 환경도 성장주와 소외 섹터의 숨통을 틔워주는 강력한 뒷배입니다. 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 밸류에이션 압박을 강하게 받았던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나 방산 등 실적 기반의 대안주들이 훌륭한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오늘 코스피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배경에는 반도체 대형주에 쏠려있던 자금의 단기적인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을 뿐 시장 전체의 거대한 침몰을 뜻하는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주한 공포 섞인 투매에 동참하여 무리하게 주도주인 삼성전자의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은 실익보다 손실이 훨씬 큽니다. 당장 다음 주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 이어서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모멘텀과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말 미국 M7,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성적표 릴레이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될 위대한 이벤트들을 눈앞에 두고 단순한 내러티브의 변화와 일시적 수급 쇼크에 지레 겁을 먹어 소중한 물량을 내던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피말리는 폭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시장은 주도주의 피곤함과 순환매의 기회가 공존하는 극도의 변동성 장세입니다. 반도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지만 본질적인 실적 모멘텀이 훼손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매도 사이드카가 울리는 험악한 장중 분위기에 휩쓸려 부화내동하며 시장가로 패닉 셀링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1위의 메모리 점유율과 펀더멘털을 믿고 묵직하게 깔아둔 핵심 비중은 굳건히 주고 견뎌내는 뚝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면 아직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셨거나 현금을 쥐고 매수 타점을 매섭게 노리시는 예비 투자자분들의 전략은 정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크게 밀렸다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양손으로 덥석 잡아채는 무리
무리한 저가 매수는 지양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여전히 우리 증시의 코어이자 하반기 랠리의 열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오늘처럼 메이저의 투매가 나오는 날에는 매도세가 진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눌림 이후에 확실한 수급 회복 여부를 반드시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말 장이 닫히는 순간까지 반도체의 단기 조정이 시장 전체의 자금 이탈로 번지는지 아니면 전력기기나 방산, 바이오, 코스닥 성장주로 수급이 퍼지며 순환매 장세를 유지해주는지 그 돈의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가치는 그대로인데 수급의 마찰열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저렴해지는 그 진짜 지지선이 구축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확보해둔 현금으로 분할 진입을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시장의 발작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가장 잔인하면서도 화려한 기회를 선물합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배중의 공포를 이겨내는 단단한 멘탈과 수면 아래에서 진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선점하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수십조 원을 굴리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반도체에서 대규모 차익을 실현하고 과연 어느 섹터로 조용히 스며들어 주말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거대한 머니무브의 경로를 바쁜 본업 속에서 혼자 다 추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수급이 살아나는 진짜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돈의 나침반을 체크하며 이 위기를 계좌의 운명을 바꿀 최고의 기회로 반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멘탈 단단히 잡으십시오.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